웹세미나 전문 채널 촌TV의 촌장 안철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돈세클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오늘 주제는 돈 되는 재무제표. 좀 네. 생소하지만 그 전까지는 좀 딱딱한 좀 법적인 부분하고 네. 세무적인 내용이 네. 좀 주였다고 한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엔 좀 회계. 네. 많은 분들이 회계는 뭐지? 가장 쉬울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좀 숫자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없지 않아 나올 수밖에 없는. 네. 네. 원래 세무사님의 장기가 쉽게 설명하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점심시간 때 어려우면 바로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최대한 쉽게. 네. 아무튼 재무제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네네. 듣고 회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숫자 보면 좀 머리가 아플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 속에서 인사이트가 뭔지 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총 저희가 몇 회로 준비되어 있죠? 4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총 4회를 통해 가지고 네.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는 네. 그런 시간이 낱낱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재무제표 오늘 1회. 네. 자, 소주제가 흥미롭습니다. 네. 뭡니까? 뭐 매출은 영업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회사의 뭐 꽃은 영업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회계 쪽을 하시는 직원분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잘 보면은 네. 돈은 결국에는 매출을 해서 수금을 해야지 돈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내 수중에 들어와야지 네. 돈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돈이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느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 느낌으로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한 몇 건 안 되면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건수가 좀 많아지면은 우리 대표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회계 지표를 보고 이게 내가 돈이 좀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네. 내지 세금을 내고 나서도 내가 그래도 가져가는 게 있구나. 직원의 인건비를 주고 나서도 내가 가져가는 게 있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인사이트가 있어야죠. 네, 열심히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매출은 연금이 네. 가져오지만 실제 돈은 네. 회계가 가져온다. 맞습니다. 네.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 프라이드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영업에게 억누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뭐 이따가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네.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큰 틀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 한 4가지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2가지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는 네네. 손익계산서하고 네.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네.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말은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손익계산서는 조금 금방 네. 이해가 느낌 오시죠? 네네. 네. 뭐 손실, 손익, 네. 뭐 이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어떤 표기를 해놓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 네네. 대다수의 분들이 이 손익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느낌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1년의 자료만 나오기 때문에 1년치. 네. 아하, 손익계산서는 1년만 있는 건가요? 그렇죠. 1년마다 계속 갱신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얼만큼 했는지는 다음 연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손익계산서에서. 네. 단기에만 중요하다. 당해만. 1월 1일에 리셋이 돼서 다시 네, 시작하는 다시 거군요. 시작. 네. 그러면 그 손익계산서에서 딱 하나 단기 순이익만 딱 뽑아가지고 가져가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누적의 회사의 히스토리가 다 나와 있다. 아, 네. 1년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볼 게 별로 없겠지만은 그렇죠. 회사가 한 10년, 20년 되고 나면은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그 회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숫자만 가지고 그 우유곡절이 다 보일 수 다 있겠네요.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 또 이제 3월이잖아요. 그렇죠. 3월이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지금 가득합니다. 숫자들이. 아. 가득한데 네. 많이 다니다 보면은 네.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제일 많이 단골 멘트. 나는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은데 왜 돈이 없지? 그러게요. 그렇죠. 네. 어디 갔을까? 네. 손익계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나옵니다. 네. 왜냐면 오늘 찾아주실 건가요, 그러면? 네, 최대한 찾아드리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못 직접 또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한번 하여튼 어떻게 찾는 방법, 네, 맞습니다. 뭐 어디에 숨어 있을지에 대한 힌트, 그렇죠. 이 정도는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어떤 네. 차이가 있는지 알겠고요. 네. 뭔가 재무상태표는 조금 더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런 숫자들이다. 네. 손익계산서는 1년의 히스토리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부자의 현금 흐름은 좀 다른가요? 그렇죠. 다릅니다. 네. 네. 여기 뭐 중국의 이제 속담도 나오는데 어떤 속담이요? 중국에서는 사람을 보고 요리 접시를 내놓는다. 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차별하네. 그렇죠. 네. 뭐 영업의 기본 뭐 지식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남지 않는 장사를 하는 게 우리나라 대다수의 분들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저보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고 안 나고는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래처가 하나밖에 없고요. 한 건밖에 1년에 계약을 안 해요. 그러면은 현금 흐름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3살짜리 정도도 알 수 있어요. 심플하네. 그렇죠? 근데 거래처가 한 300개 되고 네. 거래 건수도 한 1000건, 2000건이 넘어가고 그러면 그게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줄 게 있고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 결국은 외상거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든 거래는 외상거래죠. 뭐 1000만 원씩 현금 거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관리 비용들 그러면 뭐 미수를 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회사에 얼마가 있습니까? 라고 보면은 없어요. 보통 격리 직원들이 알아서 한다. 네, 진짜 잘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제대로 받고 있고 네. 나가고 있는지를. 네. 그래서 그게 관리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기회 비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미수 대금이 쌓여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우수한 자본력을 다른 회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과연 있느냐. 그래서 단기 손익에 좀 집착을 하고 되어 있는 눈높이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 안 보이겠는데요. 네네. 그런 거라도 조금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이제 그 흐름 속에서 뭔가 힌트가 있고 네네. 더 중요한 것들이 그 안에 숨어 있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그 그렇죠. 과정, 흐름. 저는 히스토리를 좋아해서요. 그렇군요. 역사 잘하셨어요? 역사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골이라고 했을 때 목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뭘 향해서 가야 되는 거냐. 그렇죠. 중요하죠. 우리가 왜 우리 이 시간에 뭘 얘기할 것인지.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는 관점에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뭐라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회계가 도대체 뭐야? 왜 필요해?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정 안 되면 암기라도 해라. 모르겠으면 한 3개, 4개 정도는 일단 외워라. 잘 안 외워져. 근데 이게 내 돈이기 때문에 외워져요. 그러네요. 돈이라고 생각하면 외워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 숫자를 보통 10, 100, 1000만 이렇게 세알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돈만큼만 딱 붙여놨더니 바로 1초 만에 대답을 하더라. 그냥 숫자로 돼 있을 때는 계산을 못 하다가 앞에 돈을 딱 붙여놓으니까 바로 저건 1000만 원인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내 돈이면 다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마음에 확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제 사이드 메뉴 같은 건데 별책 부록 같은 거죠.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 계정마다 종류가 있고 지침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가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거는 뭐 팁과 같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손익계산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용은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접대비에다가 엄청나게 지출을 많이 하세요. 회계상으로는 인정이 되지만은 세법상으로는 인정이 안 돼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뭐 비용의 항목들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비용으로 들어가긴 한데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나요? 뭐가 있나요? 감가상각이라는 거를 그러네요. 들어보셨는지 그럼요. 예전에 산 것들이죠. 근데 그거를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나는 올해에 한 2억 원어치 뭔가를 시설 투자를 했다. 나는 올해 세금 낼 게 없겠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비용이니까. 자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비용으로 생각해요. 돈 나갔으니까 비용. 근데 실제 재무제표나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왜 보여드리는 이유가 세금 내기 싫다고 인테리어하고 엄청나게 했어요. 12월 달에.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가요? 네, 자산이죠, 자산.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자산은 미래에 어떤 우리 회사에다가 이익을 주는 것들을 자산이라고 봐요. 현금화 가능한 거. 비용은 나가서 소멸되는 거. 인테리어가 비용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용 계정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그렇죠. 있겠다. 네. 그래서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세금을 이제 저희가 이제 산정해가지고 대표님 만나보면은 네. 나는 이 사람아 12월 달에 5억을 내가 가감하게 투자해가지고 비용 처리했어. 다 썼어. 세금 낼 거 돈 없어. 없어. 네. 근데 그거는 자산이다. 역시나 그대로 이익이 5억이 쌓여져 있다. 세금 내야 된다는 거죠. 네. 진짜 억울하겠는데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네. 일단 근데 물론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네. 거란 모르겠 물론 인테리어도 투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원래 목적 취지에 따라서는 다르게 투자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까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좀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넘어갈까요? 네. 네. 정의와 목적. 자, 회계의 정의와 목적. 네. 자, 먼저 회계의 정의 한번 알아볼까요? 네. 어려운 말로 써져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걸 또 읽어버리면은 네. 또 뭐 이렇게 또 어지러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읽을 수 있어요. 네네네. 네. 다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벌써 읽으셨을 것 같아요. 감이 아마 안 올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여기 써 있는 경영자든 네. 투자자든 네. 우리 회사에 돈 빌려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회사 다니는 종업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정부는 왜 필요하냐면 이 사람들 세금 걷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회사가 도대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서로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와서 내가 얼마의 매출을 일으켜서 네. 얼마의 이익이 남았으니 이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될까요? 물어보는 게 정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투자자한테는 투자자가 돈 줬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의 경영 실적이 있는지 좀 나한테 알려줘봐. 그래서 그 경영 실적을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고 경영자는 왜 이걸 보고 싶냐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대로 가도 되는지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회계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네네네. 내가 보고 싶은 어떤 데이터들을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들로 보고 싶다. 이게 회계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각각의 주체들이 회사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얘기를 할 때 네. 숫자를 보고 얘기를 하고 그 그쵸. 가장 근거가 되는 게 회계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중요하네.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아까 초반에 그거였잖아요. 매출은 영업이 가져오지만 돈은 회계가 가져간다. 그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회계의 종류가 있네요. 네. 아까 앞에서 네네. 얘기한 거를 조금 유식한 언어로 이제 바꿔놓은 부분인 거고요. 네네네. 재무회계는 네. 외부의 이용자, 보통 이제 주주거나 채권자, 주주는 누구예요? 회사에 주인, 돈 넣어준 사람. 돈 넣어준 사람. 네, 주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네. 보통 대표 이꼬르 주주가 되기도 네네네네. 하는데, 뭐 VC라든지 다른 이제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유치하신 분들은 주주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렇죠. 채권자, 은행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들 만나뵈면은 불철주야로 엄청나게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왜? 재무제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고 은행에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네. 지금 이제 오늘이 지금 4월 3일이죠. 이제 네, 끝났죠. 네, 네, 네. 그렇지만 이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내지 아니면은 대출이 기존에 있었던 거를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억울한 케이스를 하나 본 게 뭐였냐면은 네. 결손이 나서 세금을 안 냈어요. 좋아해야 될까요? 세금 안 냈어요? 네. 일단 세금 안 내는 거는 나쁘지 않은 네, 일이다. 한 3일 주우셨어요, 그분. 3일 좋고 제가 이제 다른 이제 3일 좋았어요. 네, 클라이언트 이제 네. 소개로 이제 만난 분인데 네. 3일 좋고 3일 후에 세금 안 내니까 3일 네, 좋았어. 3일 후에 은행에 갔더니 네. 그 우리가 이제 빚이 한 5억 있었거든요. 5억을 상환해라. 오. 네. 5억을 어디 가서 가져옵니까? 네네네.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네. 결손이 나서 그렇다. 오. 그럼 세금을 차라리 내고 이익이 나는 게 훨씬 좋네요. 네. 은행에서 그렇다. 답답해지는 거죠. 마음이 이제 네, 답답합니다. 네. 이게 이제 재무회계다. 네네네. 그래서 좀 외부의 사람들한테 좀 네.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들 네. 내지 등등등 이게 네. 재무회계고요. 네네. 관리회계는 뭐냐면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 네네. 이거는 외부고요. 네. 내부에 있는 경영진들이 이제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회사 이대로 좋은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성과급 주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순이익이 잘 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재고를 이 정도 쌓아가고 있어도 되는 거야? 내지
원가 대비해서 노동력이 이 정도 투입돼도 되는 거야? 이런 거를 뭘 보고 보냐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 회계 앞에는 원가라는 말도 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원가 관리 회계.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고요. 실제 기업의 임직원들이 회사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볼 수 있는 회계, 네. 관리 회계. 그래서 원가 회계에 가장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관리 회계 알겠습니다. 파트예요. 실제로 이 물건을 만들 때 얼마가 소요가 네, 네, 있고 네. 실제 우리가 얼마에 팔고 있고 얼마를 남기고 등등에 진짜 대한- 원가를 뽑아보고 싶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세무 회계. 세무 회계는 이거는 뭐. 세금을 내기 위해서 회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월 달에 보통 세무 조정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네. 재무 회계와 네. 세법과 관계를 조정하는 게 세무 조정이에요. 세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세금 내기 위해서 만든 게 세무 회계입니다. 네네네네. 네, 국가가 만들었겠죠. 네. 그리고 회계 감사. 네. 이거는 어떤 자산 규모가 120억이 넘든지 부채가 얼마 이상이 되든지 큰 회사들은 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서 받아야 된다. 외부 이용자한테 이상한 분식이나 이런 거를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회계 감사를 받는다. 그래서 회계 종류를 이렇게 한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체에 따라서 네. 어떤 목적에 따라서 회계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중에서 뭐 다 중요하죠, 그죠? 네. 저는 사실상 관리 회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의 어떤 종류를 알아봤다고 하면 이제 목적. 네네. 네. 간단히 좀 목적에 따라서 말씀해 이제 주시면. 저런 분들이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거를 조금 네. 이제 세분화 시켜놨던 그러네요. 부분인 건데요. 아까 뭐 얘기 안 한 부분 중에서 뭐 종업원이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좀 글씨가 좀 가렸는데 네. 급여와 퇴직금을 우리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회계 장부를 보면 나옵니다. 내 월급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종업원도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겠다. 네,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아직 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그렇죠. 뭐. 네. 그리고 거래처들이 이런 걸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회사가 과연 우리 회사 물품 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이거 어디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신용평가기관에 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회사들도 있고요. 네. 네, 등등등 뭐 투자자도 내가 돈은 투자했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 과연? 그렇죠. 이거 이제 재무제표 보고 네, 확인할 네. 수 있는 거고. 네,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각의 어떤 목적이 명확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웃긴 일들이 이제 채권자 이제 보통 이제 은행인 건데 은행의 최근의 트렌드는 은행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은행의 눈치를 많이 아니요. 그 사장님들이 재무제표를 은행이 가장 원하는 조건으로 만들길 원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이제 회계 담당자가 있든지 뭔가가 이제 있어야 된다. 네네. 결국 뭐 대출이라든지 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네.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러시는 그렇죠. 것 같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무지막지하게 좀 길게 오늘도 나왔는데. 뭐 숫자가 많습니다. 네네네. 숫자가 많은데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위에서부터 이제 탑앤 다운으로 이제 내려간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걸 뭐 눈을 한번 보시고요. 네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걸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네네. 우리 회사가 안전한지를 네. 보는 게 재무 상태예요. 아하. 안전한지.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네네네. 어떤 목적. 그렇죠.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전하냐. 이걸 보는 게 재무 상태표에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자본이 어떻게 되는지 부채하고 자본의 비율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걸 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있냐면 수익성. 그러겠네요. 좀 뭐 명확할 것 같은데. 네. 우리 회사가 얼마의 이익을 내고 있는지 요걸 보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본 변동은 우리 회사가 증자를 했는지 감자를 했는지 배당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요런 거 보겠다라는 거고요. 현금 흐름표 이거는 거의 실무상은 잘 안 보는 부분이긴 한데 특히나 대기업들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요? 왜냐면은 현금을 분석하지 못하면은 회계를 한다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상거리이기 때문에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아까 소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흑자도산이 많이 나는 회사들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흑자도산이 뭔가요? 이익이 났죠. 이익이 났는데 도산이 된다고요? 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익이 났는데 다 외상거래잖아요. 돈으로 안 받았죠 아직. 이익은 났지만. 네네.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진짜 현금 인이 얼마고 아웃이 얼마인지를 그 해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월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돼야 중요하다. 그게 잘 안 맞으면 의도치 않게 부도가 날 수도 있겠네. 그렇죠. 현금 가지고 세금 내지 않아요. 근데 사장님의 머릿속에는 내 통장에 남은 돈으로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상거래로 세금 냅니다. 야, 그래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배당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 배당을 얼마를 하면 될까? 잉여금이 쌓여 있는 한도 내에서 얼마큼 배당하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난 3, 4회차에서 설명했던 부분이 이런 내용들인 거고요. 주석 같은 거는 그냥 뭐 별책 부록 같이 뭐 이렇게 등등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재무제표의 종류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재무제표의 종류가 다르게 있다. 알겠습니다. 현금 흐름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또 인사이트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알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손익계산서. 손익에다 나오다시피 수익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래서 수익은 많이 올리면 좋은 거고요. 비용은 줄이면 좋은 거예요. 이건 심플하네. 유치원생도 다 알아요. 그러나 이 흐름들이 대다수가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 현금이면은 안 헷갈려요. 그러겠는데요? 내가 그냥 현금하고 현금 내 거고 현금 받고.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게 바로 현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인 그렇죠. 거죠. 옛날에는 뭐 진짜 정말 옛날 시대죠. 신용카드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들. 그때는 이런 게 가능했겠죠. 개인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네요.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실제 쓸 때는 카드를 많이 쓰니까. 그렇죠. 뭐 지금 당장 나가는 게 아니지만 카드를 쓰니까. 근데 언젠가는 그게 또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네. 통상적으로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빨리 주게 돼 있어요. 최소한 한 달이죠. 카드 사용 대금을 1년 후에 납부를 할 수 있을까요? 시용불량자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다수의 비용은 한 달 내에 다 지불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수익은 물건을 저 회사에다가 딜리버리를 해드렸는데 돈은 도대체 언제 들어올까요? 대충 떠올려 봐도 한 달은 아닐 거예요. 그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흙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흙 파서 장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60일, 나오니 90일 뭐. 그렇죠. 그럼 그 기간 동안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는 거죠. 은행에 가니 돈을 잘 빌려줘요. 왜? 수익이 잘 나니까요. 그렇지. 외상인데. 그래서 일단 빌려줬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 족쇄가 되는 거죠. 은행 눈치를 그때부터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제표의 그 상황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뭔가 흐름이 보이네요, 이제. 보이면 다행입니다. 흐름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는 너무 심플하고 그죠? 비용, 수익 뭐 간단한데 이게 현금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는 또 다르다. 이렇게 정도까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의미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뭐 어려운 말로 또 적어놨는데 의의는 동태, 명태 동태가 아니고 어찌됐던 일정 기간 동안 1월 1일자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니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2분기 실적 좀 가지고 와봐. 이게 2분기 손익계산서를 가져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제공 정보에는 이 회사가 이익을 얼만큼 창출하고 있구나. 그리고 경영자가 얼마만큼 이익 중심점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을 내고 수탁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경영 성과 얼마 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잣대가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자가 있고 나는 모르겠고 오로지 영업이다. 이런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행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그렇군요. 아무튼 회계 뭐 이런 어떤 재무제표 이게 중요한 이유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양식인데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만 좀 핵심만 좀 찝어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간다 그러면은 매출액도 있고, 결국에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구매를 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 영업에 좀 가까운 부분이죠. 그러네요. 제조와 영업이 섞여 있는 거죠. 제조와 영업이 섞여 있다. 왜냐하면 판매 매출은 영업에서 일어나는 거고 원가는 구매해서 생산을 이루어지니까
제조 라인 쪽에 뭐 그쪽에 맞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제조를 해와서 영업을 하는. 근데 대다수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닐 확률이 100%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만들어서 그 만든 제품을 들고 팔러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만드는 사람 따로, 오다 따오는 사람 따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두 사람 간의 이익 중심점이 다른 회사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 이익 중심점이란 뭐냐면 네. 영업을 해오는 사람도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있어야 회사를 위해서 기여도 하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월급이죠.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매출에만 집중해 있다. 그러면 뭐 이익을 얼마 보든지 상관없다. 무조건 그렇죠. 따온다. 근데 정작 따와서 오더를 넣어서 구매해서 생산을 해봤는데 생산자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안 파느니만 못하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있죠. 근데 대다수 놓치는 게 원가에서 네. 인건비를 놓치기 때문에 이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되는 거예요. 아, 생산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게 거의 다 맞는 거죠? 원재료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만드는데 뭐 얼마 들겠어? 그렇죠, 이렇게 생각. 그렇죠. 전기료 뭐 얼마 들겠어? 네네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OT라고 하는데 오버타임. 네. 시간의 수당을 하면 1.5배를 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시간의 수당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와이프가 오늘 집에 없다. 그럼 오늘 소주 한 잔 어때? 네네. 그리고 이제 일을 천천히 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거 네. 있다. 네. 그래서 말이 좀 삼천포로 좀 네, 빠졌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런 영업 활동을 요 위에서 좀 네, 확인할 네, 수가 네. 있는 부분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판매 관리 비용은 결국에는 판매하는 영업 사원들의 네. 기름값, 밥값, 네, 네. 뭐 그 데려가겠습니다. 뭐 등등등. 네. 이렇게 그래서 되고요. 뭐 영업과 재무에 이런 것들에서 경상수지라고 하는 보통 있죠. 뭐 경상이익이라고 하죠. 경상이익이라고 네. 그런 얘기하는. 경상이 뭐냐면은 늘 일어나는 거. 네, 늘 일어나는 거. 네. 비경상이 뭐냐면 비경상이 어쩌다가 한 안 번씩, 보이는데, 네. 어쩌다가 한 네. 번씩. 비경상이라고 하죠 지금. 네네네. 네. 어쩌다가 네. 한 번씩. 하는 거. 그러니 비경상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네. 뭐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이에요. 뭐 네. 벌금을 낸다라든지. 알겠습니다. 뭐 기타 등등. 자, 아무튼 손익계산서는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재무상태표. 시간이 좀 네. 많이 지나서 조금 네. 빨리 했으면 예. 합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항상 말이 많은 게 좀 아닙니다. 문제라고 사실 오늘 생각하는데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네. 자, 재무상태표의 심플하게 의의에 하겠습니다. 대해서만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아까는 동태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태적, 정적이다. 네. 뭔가 그냥 머물러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정거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부채라는 항목이 있는데 얘에서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자산은 좋은 거고 부채는 나쁜 거. 자산은 나중에 나한테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부채는 내 현금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부채예요. 네네네. 그러니 얘 두 개를 빼서 플러스가 플러스 되면 인지. 좋은 회사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맨날 돈 빌려와서 회사에 돈을 채워넣는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도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가 그래도 건전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치도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시간에도 나오고 구체적인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금융권에서 평가하는 지표들이 거의 다 재무 상태에서 거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부채 비율. 네네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자산 구성 항목 중에서 부채로 있는 게 얼마고, 자본으로 있는 게 얼마냐. 그 두 개의 비율을 한번 보자. 그게 뭐 몇 배냐. 이제 이런 거 보는 것들이 네. 재무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그 뭐 회사의 어떤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긴 히스토리가 여 안에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재무 상태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자산, 부채, 네. 자본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건 제가 많이 알고 있는. 네네. 자산과 자본의 차이는 뭐가 좀 있나요? 자본은 내가 최초에 회사 설립할 때 돈 넣은 사람들이 대표가 주주이기 때문에 뭐 나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출자자에 의해서 제공된 돈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최초의 어떤 뭐.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생활에서도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너 뭐 자본 얼마 있어? 시드머니 얼마 있니? 네네네. 창업을 해서 내가 돈을 굴리기 위한 네 네네. 자본이 얼마야? 네네. 이게 이제 자본이라는 알겠습니다. 부분인 거고 시작할 때는 자본과 자산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밖에서 돈을 빌려온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구성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 돈, 남의 돈 합쳐서 모두 자산. 회사 돈. 네. 명확하네요. 네.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현금 자산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산이 자동차도 여기 자동차 있듯이 그렇죠. 자동차도 사고 건물도 사고 원재료도 사고 네.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재무 상태는 뭐 부채 플러스 자본은 여튼 자산. 요 공식은 있고 그 자산의 구성 요소들은 계속 회사가 운영되면서 다양해진다. 맞습니다. 자, 재무 상태표 양식이네요. 네, 양식 한번 띄워드렸고요. 뭐 회사에 보시면 뭐 널려 있습니다. 한 번씩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간 상관관계. 네네.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장수고요. 이게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제 기준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가운데 있는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요. 손익계산서라고 되어있죠. 우리 회사가 매출 일으켜서 돈 쓰고 이익이 남아 1,000원 남았네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했던. 1년 동안 했더니 1,000원 남았다. 1,000원 남았어요. 그러면 요거를 당기순이익에 똑같이 1,000원이 표기가 되잖아요. 오케이. 네. 그 전년도에도 당기순이익에 집합되어 있는 게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돈세글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알 수도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항목들은 사실 이 옆에 있는 재무 상태에 3,300원을 그대로 가져온 그림인 거고요. 여기에 당기성가 1,000원을 더하면 4,300원이 되는 게 원래의 이제 재무 상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다. 여기서 발췌해서 빼놓은 거고요. 그래서 배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사라지는 거지만 요 4,100원이 그대로 올라가서 여기 좀 그림은 좀 가려 있는데 이익잉여금에 4,100원으로 그대로 표기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위에 있는 자산을 보게 되면요. 자산 중에 현금만 집요하게 따라서 올라가는 게 현금 흐름표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2017년 말에는 500원이 있었는데 영업으로 1,000원을 벌고 투자로 1,000원을 자산을 샀고 이런 개념이 나와요. CF가 뭐예요? 캐시플로우. 그래서 지독히 자금의 흐름만 분석한 게 현금 흐름표다. 그래서 500원이 기초가 있었는데 기말에 500원이 있더라. 그러니까 1,000원 벌어서 1,000원 쓰고 500원 쓰고 해서 결국 500원 남았다.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되는 부분이다. 이게 현금 흐름표와 손익계산서와 재무 상태. 재무 상태는 왜 두 개 있냐면 얘는 그냥 쭉 계속 히스토리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도 있고 여기도 존재하고 계속 내가 어디든 존재하고 있다. 이게 재무 상태. 알겠습니다. 쉽게 한다고 했는데 쉬웠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어떤 그 재무 상태의 어떤 구성 상태에서 일단 뭐 이익잉여금 자체의 흐름 그 포인트가 일단 중요했었고 현금 그 중에서 현금 포인트를 어떻게 또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흐름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재무 상태표에서 어찌 됐든 이익잉여금의 흐름을 볼 줄만 알아도 그래도 뭐 50점 이상은 될 수 있다. 50점.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가면은 자산 항목하고 부채 항목들도 왜 변동하는지. 자산이 변동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돈이 나간 거예요. 현금이. 건물을 샀으면은 현금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게 현금 흐름표. 하지만 건물이 생겼으니 자산은 플러스지만은. 그래서 그 개념은 왜 회사에 돈이 없냐면은 현금 흐름표가 안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산은 계속 생기는데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내 통장에 남아있는 건 현금 흐름표의 이현금이라고 봐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용역을, 이런 용역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좀 만들어주세요. 거꾸로 맞추는 겁니다. 통장에 있는 거하고 그 재무제표 라인에 있는 부분하고 차이 나는 거를 딱 맞추는 거예요. 안 맞으면 어떡해? 안 맞으면 돈이 저희 수수료가 올라가죠. 알겠습니다. 맞을 때까지 하는 거네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네요. 자, 사실은 좀 복잡한 얘기이긴 했지만 조금 시간도 좀 오버했고 사실 다루려고 했던 내용들이 저희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지난 거에 시간이 좀 지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다음 주 이거는 어떤 부분을 얘기할 건가요? 그럼 뭐 같이 또 돈 되는 재무제표에 대해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2회차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 좀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재무제표 회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맨 초두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이제 매출은 영업을 통해서 뭔가 발생하고 있지만 돈은 회계에서 나올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 이게 왜 중요하지? 확실하게 오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hat's your vision? So many pieces all back together now. What's your vision?